미국이 북한과 비밀 접촉을 통해서 회담 장소와 의제를 협의한 데 이어서 비핵화 의지도 직접 확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미 대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요? 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 대북 특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북미 회담을 준비하면서 물밑 접촉을 통해 직접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비핵화라는 전제를 서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논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경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체제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담 장소로 평양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울란바토르? 여기가 논의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 CNN 방송도 북미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끄는 CIA 팀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회담 장소로 평양을 원하지만 백악관이 받아들일지 미지수고 보다 중립적인 몽골의 울란바토르 같은 제3의 장소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곧 업무를 시작하니 더 본격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북 업무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자리에 존 볼턴 내정자가 오늘 취임합니다. 볼턴은 취임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8일 트위터를 통해 소감을 남겼는데요. 도전적 시기에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볼턴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주장하기도 했던 이른바 슈퍼매파 볼턴은 지금껏 자신이 했던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미국 우선주의를 이끌고 선봉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직원 개인의 실수는 아닌 것 같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금 전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는데 어떤 대책입니까? 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오늘부터 현장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오늘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7일간은 삼성증권 현장의 직원들을 보내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 제한 없이 팔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절한 시스템인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관련자와 삼성증권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 실수냐 아니면 의도가 있었느냐 등등의 논란이 많은데 자, 금감원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김기식 금감원장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직원의 배당 착오 입력과 매도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삼성증권 측이 개인 실수라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면서 직원의 단순 입력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네, 이 이슈 다뤄보기 위해서 조현선 경제부 기자 새롭게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금요일에 발생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문에 묻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배당 착오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입니까?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6일이었습니다. 네. 이 오전 9시 반쯤인데요. 당시 우리 사주 배당을 담당했던 직원이 실수로 네. 이 1,000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1,000주를 입력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배당된 주식이 총 28억 주 이상이고요. 네.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하면 약 112조 원치에 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체가 없는 120
2조 원이 갑자기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또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게 네. 배당된 직원 이제 2천여 명 중에 0.18%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6명으로 이제 그 확인이 됐는데요. 501만 주 가량을 시장에 내놓게 된 겁니다. 예. 단순하게 계산해도 1인당 평균 25만 주거든요. 그렇죠. 네, 많게는 뭐 100만 주 이상을 처분해서 수백억 원대의 현금을 거머쥔 사람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도대체? 일단 보니까 오늘 들어오기 전에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다 말해주진 않지만 예. 일단 영업부서의 팀장 한 명은 확실하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팀장.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원진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임원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예. 그다음에 애널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몇 명인지는 현재도 검토 중이고, 나머지 이제 많이 남잖아요. 예. 팀장급 이하의 정규직 직원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애널리스트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쓰는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자기 주식도 아닌데 네. 공짜로 들어온 주식을 갑자기 팔아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덩달아서 매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손실 난 걸 그거 어떡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분노를 해서 청와대 청원글도 올라오고 하는 건데, 이 삼성증권 측은 이거를 해당 직원들이 전액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확정이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1인당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20억 원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정말 이거는 일파만파 더 문제가 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고 당일 저희가 삼성주권 주가 흐름을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요.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39,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10시도 안 돼서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그러니까 장이 시작되자마자 네, 갖다 막 판 거죠. 그러니까 막 35,000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저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증권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네네. 또 이미 팔아서 현금화한 사람도 낮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궁금한 게 과연 내 계좌에 갑자기 엉뚱한 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누군가 잘못해서 누군가 은행에서 돈을 잘못 송금을 했다거나 주식이 갑자기 왔다거나 이걸 내가 팔면 문제가 안 됩니까? 일단 제가 조금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면요. 예. 제가 봤을 때 배당 착오는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배당 착오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1원이 들어가야 될 게 1주가 들어간 예. 건데 그렇죠. 4만 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112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딱 들어갔는데 이 들어온 자기 명의에 들어온 그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처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융사고입니다. 예. 금융사고이고 사실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월급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네. 않도록 유인을 갖다가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남의 돈이 돈같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의 돈에 손대지 말라고 금융회사 직원들 돈 많이 주는 건데 손을 맞습니다. 댄 거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삼성 하면은 제가 삼성에서도 변호사를 좀 했었는데 예.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레퓨테이션 리스크란 말을 삼성그룹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확산을 시켰어요. 예. 네. 삼성이라고 한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으니 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브랜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전 임직원들이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10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팀장을 비롯한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걸 갖다 처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범죄 행위가 되고요. 자, 범죄행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입니까? 그 판례에 의하면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그렇죠. 뭐 몇십억이든지 들어올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제 계좌에 뭐 한 10만 원밖에 없었던 계좌에 몇 억이 딱 들어와 예.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 이걸 갖다가 인출해가지고 예. 쓰는 경우가 예.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100%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예요. 네네. 예. 근데 이것은 주식하고 현금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히 뭐 그냥 잘 모르는 초급 인턴도 아니고 예. 아까 이야기한 인턴도 아니고 팀장도 있고 팀장도 애널리스트도 있고.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잘못 주식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4만 원 하던 주식이 예컨대 3만 원으로 만 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누가 배상을 갖다가 할 거냐. 직원이냐 회사냐. 직원이냐 회사냐 그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애매하네요, 있는데 정말.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법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예. 회사 측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다음에 거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소송을 통해서 한다기보다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렇게 급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네. 내부적으로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해가지고 그 투자 실패한 사람들한테 네. 손해를 갖다가 배상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이 경우도 아마 그렇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지금 수습도 중요하지만 좀 시스템 자체 근본적인 원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원의 손가락 하나로 갑자기 없는 주식과 돈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더 걱정하는 건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증권도 발생을 했다면 다른 증권사에도 이렇게 정말 홍두깨 같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일단 그 금감원이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네. 또 조금 전에도 앞서 보셨지만 이제 그런 브리핑 자료를 냈지 않았습니까? 또 이 일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증권사로 퍼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네. 뭐 앞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매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충분히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의 계좌 관리를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라는 이게 말씀을 공매도라는 게 이제 이게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주식이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 저희가 원래는 옛날에는 주식의 실물이 우편으로 배달이 와서 집에서 보관하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예탁결제원에 그 디지털화돼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거래일도 며칠 뒤에 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네. 이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왕창 들어와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와 동시에 501만 주라는 게 나갔지만 네. 또 이게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501만 주가 나가버렸으니까 급락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 넘게 급락을 해서 예. 그야말로 뭐 멘붕 상태가 예. 되어버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얘기가 지금 1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아마 청와대가 답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꼭 사후 약방문이 꼭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뭐 직원들의 어떤 도덕성을 높인다?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없는 것을 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정 주식이란 말까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공짜가 빌공짜인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민법에 있어서는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569조에.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앵커께서 가지고 있는 저 볼펜을 예. 제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볼펜을 탐내는 사람이 있으면 예. 제가 그 제3자한테 저거 내가 팔게라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파면 되는 거거든요. 사기 전에도 팔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게 이제 법 중에 법이라고 하는 민법의 근간에 깔려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공매도 자체가 아주 뭐 특별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단순한 그 물건의 매매를 떠나가지고 이 본건과 같은 아주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매도 같은 것들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렵죠. 이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큰 손들이거나 아니면 기관들이거나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통해서 그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그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거겠네요. 계속 청원을 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이 자기들은 없는데 네네. 내가 저 사람한테 만주 사가지고 팔 거야. 네. 그래서 왕창 주문을 내면 네. 주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주식을 사면 나중에 주가를 올리면 돈을 벌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돈인 게 아니고요. 정보가 돈이잖아요. 음. 기관들은 특히 이제 외국 기관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단 그렇겠죠, 말이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공매도 이런 거 좀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은 그래서 결국 그냥 처벌로 끝나는 겁니까? 일단 16명은 오늘부터 대기 발령이고요. 예. 입력 실수란 그 한 명은 네. 결이 다른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방법은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게 최종 확인 결과입니다. 입력 실수한 직원은 아직 대기 발령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대기 발령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강한 처벌이 조치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것으로 있습니다. 예상된다는 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착수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직원 개인의 실수는 아닌 것 같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금 전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는데 어떤 대책입니까? 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오늘부터 현장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오늘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7일간은 삼성증권 현장에 직원들을 보내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 제한 없이 팔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절한 시스템인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관련자와 삼성증권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 실수냐 아니면 의도가 있었느냐 뭐 등등의 논란이 많은데 자, 금감원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김기식 금감원장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직원의 배당 착오 입력과 매도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삼성증권 측이 개인 실수라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면서 직원의 단순 입력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네, 이 이슈 다뤄보기 위해서 조현선 경제부 기자 새롭게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금요일에 발생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문에 묻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배당 착오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입니까?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6일이었습니다. 네. 이 오전 9시 반쯤인데요. 당시 우리 사주 배당을 담당했던 직원이 실수로 네. 이 1,000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1,000주를 입력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배당된 주식이 총 28억 주 이상이고요. 네.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하면 약 112조 원치에 달하는 거라고 송금을 했다거나 주식이 갑자기 왔다거나 이걸 내가 팔면 문제가 안 됩니까? 일단 제가 조금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면요. 예. 제가 봤을 때 배당 착오는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배당 착오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1원이 들어가야 될 게 1주가 들어간 예. 건데 그렇죠. 4만 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112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딱 들어갔는데 이 들어온 자기 명의에 들어온 그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처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융사고입니다. 예. 금융사고이고 사실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월급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네. 않도록 유인을 갖다가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남의 돈이 돈같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의 돈에 손대지 말라고 금융회사 직원들 돈 많이 주는 건데 손을 맞습니다. 댄 거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삼성 하면은 제가 삼성에서도 변호사를 좀 했었는데 예.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레퓨테이션 리스크란 말을 삼성그룹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확산을 시켰어요. 예. 네. 삼성이라고 한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으니 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브랜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전 임직원들이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10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팀장을 비롯한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걸 갖다 처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범죄 행위가 되고요. 자, 범죄행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입니까? 그 판례에 의하면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그렇죠. 뭐 몇십억이든지 들어올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제 계좌에 뭐 한 10만 원밖에 없었던 계좌에 몇 억이 딱 들어와 예.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 이걸 갖다가 인출해가지고 예. 쓰는 경우가 예.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100%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예요. 네네. 예. 근데 이것은 주식하고 현금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히 뭐 그냥 잘 모르는 초급 인턴도 아니고 예. 아까 이야기한 인턴도 아니고 팀장도 있고 팀장도 애널리스트도 있고.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잘못 주식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4만 원 하던 주식이 예컨대 3만 원으로 만 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누가 배상을 갖다가 할 거냐. 직원이냐 회사냐. 직원이냐 회사냐 그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애매하네요, 있는데 정말. 네. 그런데 사실은 법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싶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 예. 회사 측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다음에 거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소송을 통해서 한다기보다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렇게 급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네. 내부적으로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해가지고 그 투자 실패한 사람들한테 네. 손해를 갖다가 배상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이 경우도 아마 그렇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지금 수습도 중요하지만 좀 시스템 자체 근본적인 원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원의 손가락 하나로 갑자기 없는 주식과 돈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더 걱정하는 건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증권도 발생을 했다면 다른 증권사에도 이렇게 정말 홍두깨 같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일단 그 금감원이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네. 또 조금 전에도 앞서 보셨지만 이제 그런 브리핑 자료를 냈지 않았습니까? 또 이 일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증권사로 퍼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네. 뭐 앞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매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충분히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의 계좌 관리를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공매도라는 게 이제 이게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주식이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 저희가 원래는 옛날에는 주식의 실물이 우편으로 배달이 와서 집에서 보관하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예탁결제원에 그 디지털화돼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거래일도 며칠 뒤에 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네. 이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왕창 들어와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와 동시에 501만 주라는 게 나갔지만 네. 또 이게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501만 주가 나가버렸으니까 급락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 넘게 급락을 해서 예. 그야말로 뭐 멘붕 상태가 예. 되어버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체가 없는 122조 원이 갑자기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또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게 네. 배당된 직원 이제 2천여 명 중에 0.18%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6명으로 이제 그 확인이 됐는데요. 501만 주 가량을 시장에 내놓게 된 겁니다. 예. 이 단순하게 계산해도 1인당 평균 25만 주거든요. 그렇죠. 네, 많게는 뭐 100만 주 이상을 처분해서 수백억 원대의 현금을 거머쥔 사람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도대체? 일단 보니까 오늘 들어오기 전에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다 말해주진 않지만 예. 일단 영업부서의 팀장 한 명은 확실하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팀장.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원진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임원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예. 그다음에 애널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몇 명인지는 현재도 검토 중이고, 나머지 이제 많이 남잖아요. 네. 팀장급 이하의 정규직 직원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애널리스트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쓰는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자기 주식도 아닌데 네. 공짜로 들어온 주식을 갑자기 팔아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덩달아서 매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손실 난 걸 그거 어떡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분노를 해서 청와대 청원글도 올라오고 하는 건데 이 삼성증권 측은 이거를 해당 직원들이 전액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확정이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1인당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20억 원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정말 이거는 일파만파 더 문제가 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고당일 저희가 삼성증권 주가 흐름을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요.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39,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10시도 안 돼서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그러니까 장이 시작되자마자 네, 갖다 막 판 거죠. 그러니까 막 35,000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저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증권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네네. 또 이미 팔아서 현금화한 사람도 낮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궁금한 게 과연 내 계좌에 갑자기 엉뚱한 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누군가 잘못해서 누군가 은행에서 돈을 잘못 미국이 북한과 비밀 접촉을 통해서 회담 장소와 의제를 협의한 데 이어서 비핵화 의지도 직접 확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미 대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요.
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 대북 특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북미 회담을 준비하면서 물밑 접촉을 통해 직접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비핵화라는 전제를 서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논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경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체제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담 장소로 뭐 평양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울란바토르? 뭐 여기가 논의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 CNN 방송도 북미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끄는 CIA 팀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회담 장소로 평양을 원하지만 백악관이 받아들일지 미지수고 보다 중립적인 몽골의 울란바토르 같은 제3의 장소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곧 업무를 시작하니 더 본격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북 업무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자리에 존 볼턴 내정자가 오늘 취임합니다. 볼턴은 취임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8일 트위터를 통해 소감을 남겼는데요. 도전적 시기에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볼턴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주장하기도 했던 이른바 슈퍼매파 볼턴은 지금껏 자신이 했던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미국 우선주의를 이끌고 선봉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